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명품 인생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좋은 인생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딱 한 번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참 이제 성의껏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좀 어렸을 때 막 정신없이 막 애기들 어리고 막 회사 다니고 막 진급하고 정신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잘 안 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이를 든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의껏 참 인생을 이렇게 잘 가꾸면서 잘 살아야지 이게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점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목을 생각해냈어요. 명품 인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다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명품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삶이 참 마음에 듭니까? 라고 누군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참 의외로 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감사한 거 100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이제 다행이다 싶은 거, 인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잘했다 싶은 거, 이런 거 한 100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줄줄줄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도 정말 100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라는 거를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절대적으로 어떤 좋은 인생의 어떤 절대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 그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80대 중반의 그런 할머니가 뻘에 가서 막 낙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꼬막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캐는.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가서 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대요. 한번 이제 뻘에 나가면 계속 일을 막 몇 시간이다 이제 하다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지금도 80대 중반인데도 그걸 캐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진행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머니 얼굴에 번지는 막 그런 기쁨과 정말 자랑스러움? 이게 언제 나왔나 하면 내가 이 바다에서, 이 바다가 나의 보물, 내 인생인데 이 바다 때문에 내가 6남매를 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의 얼굴이 막 빛나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바다 이 고마운 이 갯벌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다 잘 키워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정말 진짜 뭐 대단한 부를 이루거나 정말 대단한 명성을 쌓거나 어떤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인생이 더 근사할까요? 어느 인생이 더 명품 인생일까? 할 때 우리가 고를 수가 있나요? 절대로 못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 사실 이렇게 등수 매길 수도 없고 어느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다라고 아무도 감히 잘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만 내 인생을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명품 인생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 비교하지 않고 다른 뭐 환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서 만들어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고 이제 감사와 평안을 찰랑찰랑 이렇게 누리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지, 내가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걸어 나갈 건지, 날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없는 결정들이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야말로 정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디를 바라볼지 이렇게 우왕좌왕 만약에 해야 된다면 몇 가지 모두에게 통하는 원칙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진지하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뭐 그걸 갖고 막 술 많이 마시기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시간 막 허비하기, 아무렇게나 놀기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걸로 내 인생 우선순위를 만들겠죠. 내 인생인데.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정립이 돼 있다는 거는 그 방향을 이미 탁 한 번은 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제 유세미 직장 수업 그 세미나에서 성공 습관 훈련을 지금 1, 2, 3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오늘 하루에 매일매일 3가지씩 우선순위 정하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오늘 좋은 하루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우선순위 3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3가지를 정해놓으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이제 첫발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정확히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명품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어디로 걸어가야 되지? 할 때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경험을 많이 하는 거, 뭐 저축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나누는 거,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뭔가 배우는 거, 뭐 독립적으로 사는 거, 나이를 먹어서도 대단히 끝까지 독립적으로 사는 거, 가족이 대단히 행복해지는 거. 좀 우리가 수도 없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굉장히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1% 안에 드는 건 부를 누리는 거 이런 게 우선순위 될 수가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딱 서 있으면 답이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누가 이 말 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 말 하면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죠. 이제 내가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으면 누가 명품백 샀다고 SNS에다가 막 자랑을 해도 별로 안 부러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많은 경험, 뭐 그런 물건보다 많은 경험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면 나는 이 가방 살 돈을 모아서 나는 어떤 여행을 갈 거야, 어떤 경험을 할 거야, 뭐 어디를 여행 갈 거야, 뭐 이런 거 계획이 있으니까 안 부러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떤 나는 그런 도움의 통로,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싶어. 그래야 기쁜 거야 세상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대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냐고요. 안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명품 인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좋은 습관 들이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 들이기, 뭐 습관의 힘,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습관 들이기에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막 연초에 맨날 계획 세우잖아요. 나 뭐 이런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공부할 거야, 운동할 거야, 뭐 새벽에 일어날 거야, 뭐 별별 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좋은 습관을 이제 성공 습관을 붙이는 것도 물론 훈련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나쁜 습관을 먼저 고쳐내는 게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먹으면 끝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한번 마셨다 하면 이제 꼭지가 돌도록 마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틀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숙취로 계속 헤매고 있으면 회사 나가서도 뭐 이렇게 의욕이 나겠냐고요. 의욕 상실, 리듬 다 깨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속도 안 좋으면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듬이 완전히 이제 한 이틀 정도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나쁜 습관, 또 야식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안 먹고 막 다이어트 타령하다가 이제 한 밤 11시쯤 이제 닭발 시켜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매운 떡볶이 이런 걸 시켜서 먹어요. 그 정말 나쁜 습관이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기 시작하면 막 이어 연달아 보기로 해가지고 막 새벽 3시에 자고 이제 회사 가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다음날 헤매는 거예요. 또 이제 의욕상실인 거죠. 이런 게 다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뭐 새벽에 일어나겠어, 운동하겠어, 공부하는 습관 붙이겠다고 시도해봐야 그야말로 이제 작심삼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식을 끊어야 다이어트도 하고 싶어지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 이렇게 연달아 순차적으로. 뭐 그냥 야식을 못 끊으면 뭐 밤에 있다가 몰라 그냥 먹어 뭐 그러면 이제 살찌면 더 몸 움직이기 싫으니까 이제 더 운동 안 하게 되는 거고 모티베이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습관을. 그러니까 리듬에 맞게 좋은 습관을 붙이려면
나의 나쁜 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나한테 붙어 있는 나쁜 습관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는 거 이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누구한테도 고맙다는 소리 잘 못하는 거 나쁜 습관이에요. 나 원래 고맙다는 얘기 그런 거나 잘 못해. 그럼 그 스스로 자기가 침 뱉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습관이죠. 고쳐야 되는 습관. 그래서 내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다 이게 리스트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난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그러면 좋은 습관 만들지 말고 우선 이 나쁜 습관부터 고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선행되는 게 대단히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이거를 이제 지켜야 명품 인생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면 참 편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만약에 이제 후배를 막 도와줬어요. 아니면 뭐 친구를 막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걸 그 의대도 모르고 이제 막 배신 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막 배은망덕해, 막 목에다 막 핏대 세우면서 뭐 머리털 검은 짐승은 돕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이 정말 세상의 원리가 이게 돌고 도는 건데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그보다 큰 도움을 누구한테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기브가 먼저예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어딘가로부터 뭔가 도움을 내 손에서 나가면 그 사람한테서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라도 몇 배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게 이제 원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주고 나서 서운해할 게 없는 거예요. 서운해할 게. 뭐 몰라도 그만이야. 몰라줘도 돼. 몰라줘도 되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했으면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올 거야. 라는 걸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살면 누구한테 이제 서운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막 뭘 해주고 서운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100만큼 해줬는데 100만큼 나한테는 왜 안 해줘? 라고 하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근데 그 100을 딴 데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서운할 일이 없고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사람 관계가 유연해지고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근데 이제 딱 하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줄 때는 잊어버리지만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감사와 보답을 하는 습관. 그게 더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을 때는 이제 정말 말로도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작은 선물로라도 고맙다는 표시하고 이러는 게 나한테 더욱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이제 받는 것만을 기대하는 거는 그 사람을 이제 호구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족이든지 배우자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든지 연인이든지 간에 누구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건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상사들이랑 이제 같이 어디를 갔을 때 당연히 선배나 상사가 밥값을 내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표납니다 얼굴에. 그렇기 때문에 막 한 3번 정도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제가 늘 맛있는 밥을 이렇게 사주셔서 오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입이 결국에 회사에서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할 줄 그게 이제 센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지런히 아주 예민하게 보답을 센스 있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인생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나이 들수록 이제 가볍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 열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맞다는 생각에 절대 이건 안 돼. 뭐 절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몸에. 그럼 이제 가벼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은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더욱더 자기 고집이 세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전혀 이제 남을 의식 안 하고 쟤는 너무 개인주의야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건 내 기준으로 개인주의인 거고 어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세대 간에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재미있는 친구네. 이렇게 이런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보고 재미있군.
흥미로운 친구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못마땅해도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버릇하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일상이 가벼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대사가 나왔냐면 축구를 굉장히 못하는 그런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슈퍼스타가 가르쳐주면 눈을 감고 공을 차보라 그래요. 왜 눈을 감고 공을 차냐 그랬더니 눈을 감고 공을 차면 눈을 감은 상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돼서 어깨 힘이 탁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결국에 잘 찰 수 있다고 합니다. 힘을 딱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주면 어떤 것도 하는데 이제 실수를 하는 거고 힘을 탁 빼고 가볍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명품 인생답게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명품 인생 만들기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